안녕하세요. 네, 요즘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예, 서울, 경기, 인천은 아예 대출이 나오질 않고, 예, 1가구 2주택 되는 분들은 이사하는 것도 이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왜냐면 두 번째 집을 사서 이렇게 이사를 해야 되는데 뭐 대출을 받는 것도 6억 한도로 조정이 돼 있고 더 이상은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집을 사서 또 두 번째 집을 사서 옮기려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팔리지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6개월 안에 팔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서. 옛날에는 3년 안에 팔면 되는데, 그러면 1가구 1주택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6개월 안에 팔아야 된다. 근데 6개월 안에 못 팔면 2주택자가 되고, 또 만약에 6개월 안에 팔질 못하면 더 문제가 되는 건 융자 받은 것을 회수해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 현금 있는 사람들은 뭐 좋죠. 현금으로 그냥 싼 물건들 나오면 탁탁 그냥 주워가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 물건이 한정돼 있으니까 좋은 물건은 한정돼 있잖아요. 뭐 모든 집이 다 좋은 집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재테크가 되고, 또 부동산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경매로 나온 물건들이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대출을 받고, 그래서 경매를 받을 수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예 돈 많은 사람만 경매하게 돼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싼 물건 나오면 얼른 주워가죠. 그만큼 경쟁자도 줄어들고. 옛날에는 뭐 7명 10명씩 붙었던 물건이 이제는 뭐 한두 명 아니면 한 명, 그래서 그냥 최하 가격으로 낙찰받아서, 그런 사람은 현금이 있으니까 대출을 못 받으면 방법이 없죠. 그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지방에 다가구 주택을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가가 감정가의 한 40% 정도의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신탁을 해서 신탁 대출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엄연히 직업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공제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실수령액이 적게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뭐 신용은 좋아요. 신용은 하나는 920, 하나는 940점대인데도 불구하고 신탁 대출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임시적으로 약정받은 데가 있어서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보통 이 유튜브 하는 분들이 경락대출 그리고 신탁대출로 하면 90%까지는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한 83%까지 가능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신용점수 얘기했죠. 그 정도 되고, 또 뭐 집이 하나 있는데,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 뭐 한 번도 뭐 이렇게 늦어본 적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집은 제가 지금 월세를 놓고 있어요. 월세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져서 소득 금융이 많지 않다. 그래서 90% 못 내준다. 그래서 잘못하면 돈이 없으면 90%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다가 안 되면 그 돈 날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몇 천만 원씩 그 입찰 보증금을 걸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돈을 준비를 못하면 날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정말 만에 하나 뭐가 안 되면 카드라도 카드가 한 4-5개 쓰고 있는데 카드에서 보통 뭐 한 300만 원 정도씩 또 대출이 되더라고요. 뭐 카드에서 조금 받을까.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대출 받는데도 신탁 대출 받는 것도 아직은 지방이니까 그게 가능한데, 지방의 매매 사업자로 한다 그래도 다 나오는 게 아니다. 90%까지 나오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다가구 같은 거 여러분들 선호하시잖아요. 저도 맨 처음에는 그냥 단타 치려고 그냥 1억 정도 되는 거 이제 입찰해 가지고 그거 팔고 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이구 경쟁력이 너무 세서, 또 의외로 제가 처음 입찰한 게 양주의 그 세창 아파트라는 데인데 금매로 나온 게 1억 8천도 있어요. 그리고 뭐 1억 9천도 있고. 근데 경매로 나온 게 2억이 넘는 돈에 낙찰을 받아갔어요.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제가 보니까 그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장난질 아닌가. 야, 아무것도 모르고 경매니까 싸게 사준다 이러니까 그게 85제곱미터 짜리인데 금매도 1억 8천인데 있어요, 건물이. 근데도 그거를 2억이 넘는 돈에 낙찰을 받아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제가 이제 돈이 그 시드머니라고 그러죠. 그게 많지 않아 가지고 한동안 그냥 그 주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긴 해야지 그랬는데 이제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늦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 주식을 다 빼가지고 그 다가구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아이고 83% 정도만 이제 제가 신탁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돈이 안 됐다 그러면 날라가는 거죠. 입찰금 다 날라가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제 그 다가구를 낙찰 받은 거는 오랫동안 그 집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 집들을. 그래서 이제 보고 있다가 그 주변에 낙찰 받는 시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고 하면 되겠다. 그리고 연식도 11년 차고, 또 가보니까 임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이 건물은 깨끗했어요. 근데 그 옥상이 수평이 안 맞아 가지고 한쪽으로 양쪽으로 그냥 물이 다 고여 있으니까 이 주차장에 물이 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보기에 어떤 그 설비 쪽에서 새기보다는 천장에서 그 누수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타고. 그렇게 막 물이 뭐 고여 있는데 안 내려온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받으면 다행히 그 옥상이 우레탄으로 방수 처리한 게 아니에요. 우레탄으로 방수 처리를 하면 그걸 다 까내야 돼요. 까대기를 하고 성소를 다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하도를 먼저 치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다행히 그 우레탄 방수가 안 돼 있는 거라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싹 물 청소 한번 해내고, 그리고 수평 맞춰서 이 미장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방수 처리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건축에 관심도 많았고, 옛날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돈을 벌려면 어떤가 하면 돈을 벌을까? 건축이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왜냐면 이 건축 공사하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 안 팔릴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이제 뭐 언제쯤에 이게 팔린다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이 분양가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갖고 있었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경매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도전을 안 한 거는, 야, 이거 그냥 그 남의 아픔이 내 기쁨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못했는데, 사실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이미 은행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은행에서 그걸 빨리빨리 처분해야 그 사람도 물꼬가 트인다고요. 뭐 파산을 하든지 정리를 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은행 애들은 뭐 그 집이 싸게 팔리던 뭐 비싸게 팔리던 뭐 그냥 상관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경매가 지역에 따라서 얼마에 이제 낙찰이 되면 이제 그 다 하고, 낙찰되면 일주일 후에 경매 결정이 나고, 또 일주일은 그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갖고 있다가 이제 그 일주일 2주가 지나면 결정 통지문을 저한테 보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오는데 한 2, 3일 걸릴 거예요. 그게 오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서류 준비해 가지고 이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보니까 집도 앞면과 옆면은 석재로 붙여 있는데 깨끗하고 굉장히 깨끗해요. 예, 고압 청소를 좀 할 때도 있는데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이 나머지 두 면은 뭐죠?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스티로폴 붙이고 이제 드라이비트로 이제 마감 처리를 한 건데, 드라이비트도 옥상에 반쪽은 석재로 이 두껍석을 붙여놨는데, 이 드라이비트 한쪽에는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타고 이제 물이 막 흘러걸랑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 방수 처리라든지, 그리고 집을 이제 뭐 장판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수도꼭지라든지 뭐 또 변기라든지 이런 거를요, 타일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다 할 줄 알아요, 사실은. 설비는 못해. 설비는요, 사람 불러야 돼. 예, 왜냐면 뭐 안 보이는 쪽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보이는 쪽은 사실 제가 거의 다 터치가 가능합니다. 예, 잘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뭐 하면서 옛날에도 저는 그런 거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뭘 짓고 만들고 이러는 걸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다 보면 좀 숙달이 되면 늘겠죠. 그것도 뭐 데코 타일 붙이는 거, 이거 뭐 일도 아니죠. 예, 장판 까는 거 그런 건 일이 아니죠. 예, 도배하는 것도 뭐 도배지 이제 잘 선정해서 깔끔하게 하면 되고, 뭐 이 수도꼭지라든지 세면대 이런 거 뭐 그런 거 가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 세팅을 할 때 이자를 잘 해야 되고요. 또 어느 정도 이 다가구는 대출을 받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 신탁이든 대출이든 은행이든 이게 공생관계예요. 왜냐면 대출이 전혀 없으면 나중에 팔기 어렵습니다. 그 많은 돈을 현금을 다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미. 그리고 세입자들이 다 들어와 있으면요, 이 대출금을 다 갚아버리고 새로 하려면 은행에서 안 내줘요. 왜냐면 이 세입자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자기네들이 제일 먼저 대항력을 갖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해주죠.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이런 걸 세팅을 할 때 이자가 좀 좋아야 되고, 또 어느 정도는 대출을 받아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다가구 같은 거 나오는데, 물론 금매도 있지만 금매 같은 게 경매보다는 약간 비싸더라도,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세팅을 한다 그래도 이익률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적은 돈을 들이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이 경매로 사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전부 나간 다음에 내가 전부 그냥 월세, 이 대출 받고 나머지는 월세로 세팅하면 되잖아요. 예, 월세는 내 마음대로 막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 함양 경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제가 그 경매 입찰을 했는데, 그날 사람도 많지 않았는데 제 물건에 3명이 도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약간 높이 썼어요. 예, 괜찮은 물건이라 한 40%까지 받아도 제가 어느 정도 한 5, 6천 정도 손을 봐서 그거를 손을 보고 나중에 싹 팔아도, 리모델링 형식으로 해서 다 팔아도 그래도 충분히 마진이 있고 생각이 돼서 그냥 선택을 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11년 차 된 물건을, 아이고, 그 40%의 그거를 땅값밖에는 안 돼요. 땅값밖에는. 예, 그 건물 167평을 어떻게 줘요? 뭐 400만 원씩만 잡는데도 얼마입니까? 4억에다가 6억 5천, 뭐 7억 이렇게 되는데 4억짜리 요즘에 짓습니까? 못 짓지. 최소한 뭐 5, 600원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외벽이 또 이렇게 돌로 석재로 돼 있는 거라 두 면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제가 다 알진 못해도 저도 이런 원룸 세팅 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랑 어떤 연관이 되면 이제 또 도움도 받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 원룸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아니면 제가 이제 그 컨디션도 생각 외로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그 산 건물이, 낙찰받은 건물이 생각 외로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막 그 방 하나는 번호를 알려줘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 물건이 조금 있는데 좀 쳐주세요 이래서, 많아요 그랬더니 아니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기절할 뻔했어요. 뭐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그냥 뭐 이불이고 뭐 다 그냥 더러운 거 다 묻어서 그냥 던져놓고, 썩은 쌀도 있고, 또 화장실에 이제 물이 안 나오니까 그냥 이게 물이 이 변이 넘치고 넘쳐있고 다 닥치 다 붙어 있고. 예. 근데 저는 뭐 그런 청소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청소도 잘해요. 남들은 더러워서 그런 거 만지기 어려워하는데, 저는 그냥 그런 거 맨손으로도 그냥 쓱쓱 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피부가 얼마나 좋아요. 그냥 더러운 것도 쓱 만졌다 비누로 싹싹싹 닦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보면, 어쨌든 들어가서 이제 그런 방은 벽지 같은 것도 다 걷어내고, 벽지도 새로 걷어내고, 또 장판도 이제 데코 타일 같은 장판인데 데코 타일로 다 갈고, 또 약간의 조명 같은 거 있어요. 이 세팅할 때 이 세입자들이 보러 오면 조명이 좀 살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딱 봐도 느낌이 그렇잖아요. 조명이 없고 깜깜한 방 불 켜고 들어가는 거랑 살짝 조명이 있는 거랑 그런 거랑 다르죠. 근데 그 조명도 큰 돈 안 들이고, 뭐 한 1, 2만 원 선에서 충분히 예쁘게 조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너무나 잘 나와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그 화장실 좌변기에도 비데를 설치해 줄까 이랬더니 집사람이
비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면서 반대하더라고요. 그럼 뭐 안 되면 그냥 자변기 그 뚜껑만 새 걸로 다 갈아줘야죠. 집사람이 노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비대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설치해 주려고 그래요. 비대도 다 설치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원룸이 12개인데 투룸이 3개, 원룸이 12개인데 원룸도 뭐랄까 이렇게 다 이렇게 터져 있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이 예를 들어서 주방이요, 주방이랑 냉장고 있고 이러는 데가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딱 이렇게 딱 들어가면 신발장이 있고 주방이 있고 이 신발장이 있고 그 저기 냉장고 있고 이러는데 거기가 분리형으로 돼 있어요. 분리형으로. 그러니까 분리형으로 돼 있고 이제 방에 들어가면 방이 있고 베란다에 그 빨래 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세탁기도 별도로 그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베란다가 있어서 방이 큼직큼직해요. 예. 55평인데요. 바닥 평수가 55평이에요. 실제 땅 평수는 93평인데 건물이 지어진 바닥 평수가 55평인데 투룸이 하나 있고 나머지 4개가 원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한 원룸이 한 10평은 되지 않을까? 하나당.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복도 빠지면 9평? 그 정도는 이렇게 되니까 원룸이 굉장히 큰 평수예요. 그래서 깨끗하게만 하면 깨끗하게, 그리고 이제 뭐 11년 차니까 세탁기 같은 게 만약에 고장 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제가 다 이제 드럼 세탁기로 바꿔주겠다. 그렇게 이제 세입자 들어올 때 그렇게 하고, 예, 또 그 싱크대 상부장이라 그러죠. 상부장은 그냥 흰색인데 괜찮을 것 같고요. 하부장은 색깔이 좀 고리타분한 색깔이에요. 예, 뭐 녹색도 아니고 그냥 뭐 이상한 약간 좀 바랜색이라 그래야 될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필름으로 필름 코팅을 할 줄 알걸랑요. 그래서 이제 필름 재단을 해가지고 프라이머 바르고 해서 이제 그 문짝만, 하부장의 문짝 다 이렇게 뜯어내서 필름 작업하면 현대식으로 요즘에 유행하는 스타일로 다 바꿔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얼마 안 드니까, 제가 보니까 하부장 그 문짝들 다 갈아내는 바꿔주는데 물론 제 수고비가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그거 뭐 한 필름 사고 이러는 거에 보면 한 뭐 몇만 원이면 2만 원, 3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저런 것도 제가 다 고치고, 또 그 싱크대의 손잡이 같은 거는 바꿔야 되나, 아니면 제가 보기에 그냥 뭐 앤틱처럼 써도 될 것 같은데, 약간 뭐 이제 아무래도 손잡이 같은 게 광택이 이제 죽고 이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처리를 할 건지, 그것도 다 돈이니까. 근데 사실 버리긴 아깝죠. 예. 그리고 이제 오래된 그 색발한 그 전자레인지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새 것처럼 그 색발한 플라스틱 다 이렇게 빼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다 빼내면 거의 새 거 같고, 안에도 이제 식초랑 물이랑 넣어가지고 돌려서 소독도 하고 다 깨끗하게 이제 닦아내고, 할 일은 많은데, 예, 제가 이제 그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오래간만에 또 그걸 손을 대려 그러니까 쉽지가 않네요. 일이고 그렇다고 사람을 불러서 맡기자니 뭉칫돈이 들어가는데, 예, 또 웬만하면 가능하면 좀 줄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경매에 대해서 사실대로, 그리고 임대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거, 또 집을 어떤 식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또 어떻게 고치고 이런 것들을요 세세하게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도, 아이고 그건 뭐 제 그 경매하는 집에 가니까 그냥 뭐 문짝이고 또 현관문 들어가는데 자동 도어가 뭐 그냥 뭐 스티커 여기저기 막 붙여놔가지고 난리도 아니죠. 그것도 그 스티커 띄는 거 뿌려가면서 그거 탁 닦아내고, 그래도 이제 스크래치 난 게 이렇게 많고 이래가지고요. 현관문이 이제 금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또 살짝 이렇게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스크래치 난 부분을 싹 그 코팅으로 가려주고 그런 작업을 또 하는데, 일이 굉장히 많죠. 일이 많아요. 일이 많은데 저처럼 거기에 대한 그 흥미가 있는 사람은요 재밌어요. 하나하나 세팅하면서, 그리고 집도요 한꺼번에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 투룸 한 2개, 그리고 원룸 한 2개, 그렇게 이제 먼저 세팅을 싹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집이 이제 와서 보고 나가면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그 돈 가지고 이제 그 다음 것도 세팅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한꺼번에 왕창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급하게 나가면 또 급하게 나가는 대로 준비해 주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세팅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갖고 당분간은 거기서 나오는 돈을 거기에 다 이렇게 세팅하는데 제가 투자를 할 거예요. 해서 건물을 깔끔하게, 예, 주차장 같은 것도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고, 또 옥상도 좀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올라와서 커피라도 한 잔 먹을 수 있게 제가 생수, 냉온수, 생수 같은 것도 하나 설치를 해 놓고, 뭐 필요하다면 뭐 이 믹서 커피라도 갖다 놓을 용의가 있고요. 아니면 그라인드 커피, 내려 먹는 커피 세트도 갖다 놓을 수 있고요. 그까짓 거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잘 활용을 하고 버릴 거 버려주고 이러면 뭐 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이제 청소하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그거를 좀 깨끗하게 일주일에 한 2-3번씩 올라가서 싹 치고 깨끗하게 하고, 예, 깨끗하게 돼 있는 데는 더럽게 잘 안 해요. 사람들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걸 막 버리고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세팅할 때는 아주 깨끗하게, 예, 해놓으면 좋은데, 어쨌든 제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올려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에 영상에 인사드리겠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올려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